정리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원이랑 직선은 관계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접할 수 있지, 그리고 안 만날 수 있지. 요거를 구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판별식 가지고 구할 수 있죠. 판별식 가지고. 판별식이라는 거는 교점을 구했을 때 연립을 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치?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교점 x좌표잖아. 됐어? 근데 그 교점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거고, 허수가 나오잖아. 그럼 안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니까 안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 이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요게 거리를 조금 이용하는 거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d랑 r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고 r은 이만큼이니까 반지름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d가 더 작은 거고, 접할 경우에는 둘이 똑같을 거고, 접하지 않을 경우에,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거리가 더 크겠지, 그치? 이걸 외우는 건 아니지, 그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코멘트 한번 정리해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가 제일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을 따질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지.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가지고 따질 수 있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 있지. 교점은 또 연립해서 구하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하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 이거지.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고, 혹시 판별식 까먹었을까봐 거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판별식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d는 뭔지 알지? b제곱 마이너스 4ac고 d 다시는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지. 뭐 b 다시라고 써도 되고 뭐 이건 알고 있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혹시 여기서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적어보자 이거지.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거리를 구하는 거. 거리 어떻게 구해? 거리는 구하는 공식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요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었지. 그리고 저번에 문제 풀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 위에 한 점, 문제 읽어볼게요. 원 위에 한 점이 있나 봐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랑 외부 한 점의 거리, 여기 바깥에 점이 있나 봐. 여기서 거리가 가장 짧은 거는 요게 거리가 가장 짧지, 그치? 가장 긴 거는 요게 가장 거리가 길 거야. 그럼 가장 짧은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치?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치? d에서 r을 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거리가 d에서 r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겠지? 거기다 써보자. d-r, d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고, 원 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 직선이지? 이 점이 아니야. 직선이랑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거리야. 이렇게 원 위에 있는 한 점. 뭐 거리가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짧은 거는 요거겠지. 가장 짧은 건 요거고, 가장 큰 거는 여기일 텐데, 이것도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하면 돼.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여기를 r이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는 가장 짧은 거리는 최소값. 보통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쓰거든. 그래서 최소값은 d-r이라고 쓰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d 플러스 r을 하면 되겠다. 그치? 외울 게 아니죠. 그림 그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그리고 현과 접선 사이의 거리도 안 했어? 왜 안 했지? 문제 풀면서 설명은 했던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요 직선을, 요 선을 공통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통현. 그냥 하나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요거를 현이라고 그러고. 현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지, 그치? 그치? 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 뭐 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어? 기억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고 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통은 이용을 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여기가 A고 여기가 H 여기가 B 이렇게 있잖아.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요 현의 반 조각이 있잖아. 요 현의 반. 요 현의 반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자 이거야.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AH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AH 길이는 어떻게 구해? AH 길이는? 방금 어떻게 구한다고? AO 길이의 제곱에다가 요 길이의 제곱에다가 OH의 길이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네. 그치? 요거 한번 거기다 적어보죠. AH 길이. 그리고 코멘트도 한번 적어볼게요. 현의 길이 구하는 원리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통 현의 길이는 다. 그리고 공통접선. 요 공통접선은 뭘 공통접선이라고 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공통접선이라고 한다. 이걸 공통 외접선, 이걸 뭐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문제 풀다가 마주칠 텐데 사실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이용하면 돼. 알겠어요? 한번 문제 풀 때 한번 맞추면 알 거야. 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문제 푸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을 연결한 현의 길이는 요거는 안 할게. 요거는 좀 잘 안 내는 주제라서 3번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정리하고 지금은 하지 말자. 됐어? 3번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조금 해보려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좀 해보려고. 잠시만. 다 있어? 응? 우선 요거 못 푼 거 지금 풀고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도 없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조금 해보려고.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이 있을 때 요 접하는 선 있지. 접하는 선을 요 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접선이라고 하거든. 됐어요?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결국은 접선이라는 것도 결국 직선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라고 할까? 반지름 몇으로 할까? 2로 할까? 2로 하자. 2 말고
1, 2로 할까? 1, 2. 아, 5로 하자. 반지르면 루트 5로 할게. 그러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루트 5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위에 점 1,2가 있나 봐. 1,2가. 여기에 1,2가 있어. 실제로 1,2는 여기를 지나가. 왜?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5가 나오거든. 1,2는 여기 있어. 그러면 이 1,2에서 그은 접점이 1,2인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다고. 요 파란색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어. 됐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파란색 직선을.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식을 세우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보통? 뭐랑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점 있어야 되지. 이름을 까먹었어? 뭐 있어야 돼? 점. 맞아, 점이랑 기울기. 아니면 2점 있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2점도 결국 점이랑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왜냐면 2점 가지고 기울기를 또 만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직선을 지나가는 점은 아니? 이 직선을 지나가는 점은 있어? 이 파란색 지나가는 점은 있냐고? 몇 콤마 몇인데? 1,2. 점은 있어. 점은 오케이다 이거야. 1,2. 됐어? 그럼 기울기는 알아? 기울기 모르지? 그럼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두자.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기울기만 알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 그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어떠한 조건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기울기를? 응?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니,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고, 기울기를. 기울기. 그냥 보통 모르는 문장 하나가 있잖아. 딱 하나만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구할까?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그래 2가지만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 제일 편한 방법은 이거다.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긋잖아, 접점을. 그럼 항상 여기는 수직이야, 수직이야. 접할 때는 항상 수직으로 접해. 그러면 왜냐면 저번에 얘기했지,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직각일 수밖에 없다고, 그치? 수직이야. 그러면 내가 요거 아는 거 아니야? 요거 알잖아. 요게 뭐야? 요거 기울기 알지 않아? 기울기 뭔데? 기울기 뭐야? 아니, 빨간색 기울기 뭐야? 2야. 왜? 아니, 여기 0,0이잖아. 왜 그래? 0,0이랑 1,2가 기울기 2일 거 아니야? 그럼 얘 기울기는 뭔데? 야,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수직이니까. 아니, 이거 배웠잖아, 저번 직선 할 때. 그럼 끝났네.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네.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아니까, 그치? 그래서 y-2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해볼게. 플러스 2분의 1 하고 y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다. 됐니?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걸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야, 이 직선이랑 요 거리랑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지? 아니,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지 않을까? 얘는 접하니까?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방법은 수직 조건 이용한 거고, 수직. 두 번째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한번 해볼게. y 지금 m 모르는 상태로 그냥 쓸게. y-2는 mx-1. 왜냐면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냥 쓰자. 이게 뭐야?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mx-y m 플러스 2는 0. 이게 정리했어. 됐어? 왜 정리했는지는 알아? 왜 정리한 것 같아?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려고. 그럼 몇 콤마 몇이랑 거리 구해? 0,0이랑 거리 구하자. 0,0이잖아요. 그치? 거리 구해볼게. 거리 구하면 0,0이잖아. 거리 구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뭐야 그러면? 분자 마이너스 m 플러스 2. 플러스 2죠? 얘가 몇이 나와야 돼? 몇 나와야 돼? 아니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그러니까 몇이야? 아니 반지름 뭐야? 응? 반지름 뭐예요? 루트 5죠? 그러면 곱해볼게.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루트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다. 루트끼리 곱하면 안쪽에 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제곱해볼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5m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이거 다 이항할게.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되고, 얘가 2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겠다. 됐니? 그럼 m은 뭐가 나와? 뭐야? 이거 잘못했다. 플러스 미안해. 플러스지. 요거 이항하면. 그렇지? 그럼 m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아니 이걸 왜 계산을 안 해? 자꾸 빨리 계산해. 뭐야? 얘기를 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똑같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이용하든지 간에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문제에서 뭘 이용해야지 효과적일지는 그건 모르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있다. 세 번째는 공식이야. 공식. 얘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편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의존하지는 마. 왜 그러냐면 얘들아, 어쨌든 살짝 어려운 문제들은 절대 이렇게 못 풀게 해.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거 써. 쓰되 너무 의존하지는 좀 말자. 의존하지는 말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그럼 공식이 뭐냐? 공식이 이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잖아. 요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되게 쉽다.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야. 나는 이렇게 외웠어. 나는 이렇게 외웠다. 야, x 두 개, 여기 y 두 개잖아. 그치? x 하나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 y 하나 대신에 요거 대입한다. 이렇게 외웠어. 그냥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럼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볼까? 저기다 적용시켜보자. 그럼 식 뭐라고 쓸 거야? 얘기해봐 빨리. 해? x 플러스 2y는 5 끝이라고. 알겠어? 알아? 아니 여기 x 두 개, y 두 개니까 여기다가 하나 1 대입하고 하나 2 대입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야. 달라 보이는데요? 아니지. 정리해봐야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나온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 모르면 안 돼. 얘 써. 자주 써. 쓰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야. 자주 써. 나도 자주 써. 실제로. 근데 얘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얘만 의존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과정에 이게 나와 있긴 하다. 교과과정에도 이거 있어. 교과서에도 이거 있어 실제로.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얘 한계가 있다. 요거의 한계가 뭐게? 뭐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요거의 한계가 뭐야? 이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을까? 공식 풀 수 있어. 공식 적용만 다 만들면 되지. 이걸 왜 해? 저것만 쓰면 되는데. 근데 저거에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보다는 한계지, 한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 공식에. 맞아. 이게 0,0에서밖에 못 써. 얘는 중심 0,0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 0,0이 아니어도. 그치? 얘가 1,3이고 얘가 5,7이야. 그래도 쓸 수 있잖아. 수직인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는 공식이 0,0일 때밖에 못 쓴다고 얘는. 근데 나는 그것도 외우고 싶어. 0,0이 아닐 때 하는 공식도 책에는 없는데 있어가지고 외우게끔 해. 그건 근데 언제 하냐면 시험 가까워질 때만 해. 알겠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꾸 너무 공식에만 의존해서 능력이 개발이 안 되더라고. 됐나요? 우선 거기다 1번에다 적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1 점 x1, y1 여기서 수준의 방정식. 우선 적어보고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20분부터 할게.